아들과 며느리가 할머니의 팔을 강제로 붙잡고 검은 차에 태우는 모습, 정신병원 병실, 수면진정제가 투여된 초췌한 모습의 할머니가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다. 췌장암 말기, 남은 시간은 단 3개월. 하지만 70억 자산가 김순자 할머니가 향한 곳은 대학병원이 아닌 정신병원 폐쇄병동이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폐쇄병동에 갇힌 한 달 동안 만나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의사나 간호사 또는 병동원들에게 울며불며 애원하며 퇴원시켜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저는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 손과 제 전 재산을 뺏기 위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거예요. 어서 빨리 대학병원에 다시 입원해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울고불고 매달려도 그때마다 안정제를 강제로 투여해 정신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면회를 왔고 신경질적으로 엄마, 다 엄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그 큰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 어머님, 인감도장이랑 비밀번호만 넘기시면 편하게 계실 수 있다니까요. 할머니는 믿었습니다. 암 투병 중인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겠다는 아들의 말을요. 하지만 정신병원에 갇힌 지 한 달 만에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면회 온 아들과 며느리가 진정제 투여로 정신이 혼미한 할머니 앞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싸우는 모습을 몽롱한 정신으로 바라보며 마치 삼류 영화 관객이 된 듯이 당신 빌딩 명예 이전 벌써 끝났어? 노인네 죽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지. 걱정 마. 병원 원장이 내 친구야. 노인네 명예 이전할 때까지 정신병원에서 절대 못 나가. 약물에 취해 몽롱한 정신을 부여잡으며 할머니는 다짐을 하며 또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 악몽 같은 곳에서 탈출만 한다면 너희 짐승 같은 것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할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며 주먹을 쥐며 다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흥청망청 돈을 쓸 동안 할머니는 폐쇄병동에서 진정제로 정신을 잃어가는 그 순간에도 홀로 결심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저 악마들을 무너뜨리는 데 쓰기로. 할머니가 아프기 전 노점 행상을 하던 과거 시절에 남몰래 후원했던 고아 출신 변호사 강민준이 등장합니다. 병동 이송원으로 위장해 병원에 잠입한 변호사와 할머니의 비밀 접선. 김순자 할머니가 낮고 단호하게 민준아, 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거다. 하지만 그 전에 저놈들이 가진 모든 것을 먼저 뺏어야겠다. 드디어 민준의 도움으로 할머니가 정신병원을 탈출하던 날 아들의 빌딩 낙찰 기념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파티장에 휠체어를 타고 당당하게 입장하는 할머니를 본 아들과 며느리는 귀신을 본 듯 경악합니다. 축하한다. 그런데 어쩌니? 그 빌딩 이미 압류됐단다. 정신병원에서 진정제에 취해 몽롱한 정신으로 아들 며느리와 면회를 하던 그날 할머니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게 된 과정이 담긴 불법 증거인 녹취록이 연회장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며 공개되고 아들이 도박 자금으로 빼돌린 할머니의 회삿돈 횡령에 대한 증거들과 며느리의 사치 행각을 위해 저지른 탈세 자료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무릎 꿇으며 어머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김순자 할머니가 차갑게 웃으며 암세포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더니 너희가 딱 그렇구나. 너희들도 내가 당한 것처럼 너희들 남은 인생을 차가운 감옥바닥에서 서로 헐뜯으며 살 거라. 아들 며느리가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실려 끌려간 뒤 할머니는 남은 전 재산을 암 환자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평온한 바닷가, 환한 미소를 짓는 할머니의 뒷모습.
돈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단다. 나는 이제야 진짜 평안을 찾았어. 평온한 바다 위를 날아오르는 갈매기 떼들이 김순자 할머니를 위로하듯 무리를 지어 할머니 머리 위를 향해 날아옵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인간의 도리입니다.